네, 태풍 차바가 핥히고 간 남부 지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가 부산의 대표적 신도시인 해운대 마린시티를 덮치는 아찔한 영상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방수벽의 높이를 낮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이고 또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태풍 피해 보상에 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제 아까 영상들을 봤는데요. 집 부서지고 뭐 벽 무너지고 자동차 물에 잠기고 집기들이 다 못 쓰게 돼 이런 상황인데, 이런 천재지변의 경우 1차적으로 이 복구는 누구 돈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까? 글쎄, 이 손해가 발생을 했었을 예. 때 그걸 누가 그 부분을 메워줄까 하는 것은 원칙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한 천재지변은 결국 태풍이 잘못한 건데, 그러니까. 태풍에게 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원칙인데요. 네. 다만 이런 천재지변이라고 할지라도 주변 환경들을 이 정비할 부담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예. 뭐 해당 부청일 수도 있고 국가라든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라든가.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도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예. 조금 더 잘 막았으면 늘어나지 않았을 손해도 있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설령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생존 자체를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집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1인당 뭐 하루에 구업이 한 7,000원 가량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그런 정도로 부담을 해서 예. 이제 정말로 그때를 이제 살아넘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거고요. 네. 뭐 세금이나 공과금 혜택 같은 걸 해서 다시 이제 갱생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기는 그렇군요. 합니다. 지자체나 국가에서 뭔가 뭐 잘못 관리했다 이러면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면산 산사태 그때도 이제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2011년 여름이었죠. 갑작스러운 산사태였지만 네. 법원은 그렇습니다. 2014년 경에 판결을 하면서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릴 것을 서초구에서 알고 있었고 네. 공사를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에서는요. 네. 그거를 그 구청이나 뭐 국가가 알 수 있었는데도 이걸 막지 못했다. 네.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도 있었는데 못했다. 못했다. 그러면 이걸 인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이번에 아까 지금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차량 침수 같은 것도 굉장히 네. 많았는데 예. 뭐 하천 주변에 차를 세워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예. 이 뭐 경주시 같은 경우가 그런 네. 딱 대표적인 경우인데, 시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기를 그쪽에 세워놓지 말라라고 경고 방송을 했다라는 거고, 이러면 이제 본인 책임이 그거 되는 본인 건가요? 책임인데 또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옮겨놓을 장소 자체가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세워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안내 방송도 못 들었다라고 해서 혹시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셈이죠. 그건 좀 복잡하겠네요. 예. 예. 자, 한 군데 또 애매한 곳이 있습니다. 부산 마린시티 어제 물 넘치는 영화 예. 같은 화면을 어제 보셨을 텐데요. 자, 이게 주민들 반대 때문에 방수벽을 3.4m 높이로 하려다가 이게 이제 1.2m로 낮춰졌다고 하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다 경관 때문에 해당 예, 지역 분들이 조망권을 그랬고, 보장해달라 뭐 조망권 이런 보장이었고, 차원이었었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 차원에서 아마 예. 결정이 났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나는 몰랐을지언정 법적으로 어쨌든 본인들이 다 동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네. 그 지역 분들이 이거를 책임을 분담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약간 제약이 있겠군요. 예, 그런데 네. 그렇지 않은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죠. 하필 네. 이 지역에 나는 거기에 거주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들어왔었고 그런 사정과 별개로 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만약에 그런 분이 한다면 부산시를 상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결정을 내렸던 마린시티 거주자분들도 또 동시에 공동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건설사 책임은 없는 건설사가 그거를 이 방수벽 만드는 결정 자체를 건설사가 했다면, 관여를 했다면 건설사가 있겠지만 그렇게 결정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이 말씀드린 돼야 것처럼 되겠네요. 누가 이거를 결정했느냐, 그러니까요. 방수벽을 이렇게 낮춘 것이 누구이냐를 찾아내야 예. 하는 거죠. 근데 마린시티 뭐 이번만이 아닙니다. 뭐 태풍이나 집중호우 있을 때마다 말썽인데, 결국 이러니까 부산시에서 이 초대형 방파제를 바다 앞에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 투입될 세금이 한 650억 원 가량 650억 필요하다라고 원이요. 해서 예.
이런 어떤 그 지역 내, 부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지역 내에서 마린시티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부담은 그렇군요. 사실은 부산시 전체가 부담하는 건데 예. 혜택은 그런 마린시티에서 있는 거가 되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냥 처음에 방수벽 좀 높게 설치했으면 될 그렇죠. 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혹시 이 피해를 둘러싸고 벌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태화시장 모습 연결해서 보고 또 상인분도 연결을 했었는데 아, 여기 정말 복구 작업에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자연재해라고 해도요. 이게 손해배상을 조금이라도 이제 줄이려면 이 상인분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서초구 사태의 얘기를 예.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저 지역에 저런 식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를 예. 그 태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라다 이런 곳에서 만약에 통지를 제대로 못 해줬다 네. 할 수 있었는데도 할 할 수 수 있었는데도 있었는데. 못 해줬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잠깐 얘기가 나온 게 신도시 지역을 건설을 하면서 배수구 문제를 건드려서 예. 그게 제대로 배수구가 원활하게 작동을 예, 못했다라는 이건 이제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고 의혹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는 네. 것이 야 이게 30몇 년 만에 폭우기 때문에 우리도 예상 못했다라는 네. 뭐 항변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 원래 그런 배수구나 이런 것들은 평상시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뭐 자연재해에 대비하도록 만드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 같이 정말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라면 해당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뭐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기상청의 늑장 경보라던가 경보 발령이라던가 뭐 지자체 책임이 있다 이러면 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군요. 자, 어제 좀 화제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집이 떠내려오는 영상 예, 보셨죠? 예. 예. 저도 집이 네. 그렇게 떠내려오다가 그 다리에 교각이 부딪히는 걸 봤고 네. 물론 이제 뭐 간이 뭐 조립식 건물인 것 네. 같긴 합니다만은 저런 건물도 다 허가를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허가를 받고 예. 뭐 그 건립 지역 같은 것을 허락을 받아서 거기를 세워놓을 수 있는 것이 예. 있어야 세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다만 저런 정도까지 됐었을 경우에 저거는 네. 이동이 어차피 불가능한 네. 재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거는 지자체에서 뭐 책임을 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 부분이 아마 그 풍수의 보험 같은 풍수의 것들을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개인이 텐데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보상을 받는 거고. 근데 가입률 자체가 한 평균 한 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저 되지는 않으시죠. 예, 주택이 예. 어떻게 될지는 저도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깜짝 놀랄 일이었죠. 정말 저거는 예전에 제가 뭐 기록 필름 이런 데서 한강에 정말 우리가 너무 네. 어려웠던 시절에 이렇게 막 초가집 떠내려오는 건 봤는데 21세기에 외신에서 들어온 그림 같은 그렇습니다. 마치 예. 예,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본인이 보험을 안 들어놨으면 보상받을 길은 뭐 특별한 조금 힘들어 사정이 없는 보이는 한. 예, 특별한 특별한 사정이 사정이 없는 한 그렇군요. 떨어진 간판에 맞았을 경우 이럴 경우도 그냥 본인 떨어진 간판 같은 경우 따져봐야 예. 되는 게요. 네. 이게 사실 간판이 부실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군요. 원인은 예. 기본적인 원인은 태풍이지만 이 정도 바람이 이렇게밖에 소보리가 안 됐다? 이거면 떨어지지 않을 수 네. 있었다라는 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일정 부분은 또 그 네. 간판을 설치해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계신 건물주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좀 황당하게 피해 입으신 분들 손해가 조금이라도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